네, 이제는 버디 중에 웨이브폼 봐야죠. 이제 스키매틱까지 봤고 그 뭐냐 코드 나오는데 엔트레이스 봤으니까 이제 웨이브폼 봐야죠. 요게 이제 빅3 버디의 빅3 화면이죠. 예, 마지막 버디 웨이브폼. 버디 웨이브폼 그 아시죠? N 웨이브란 명령으로도 떠요. 그냥 따로 N 웨이브라고 하면 그것만 딱 뜨는데 얘는 특징이 N 웨이브만 해서 딱 띄우면 파형을 볼 수 있잖아요. 웹페이지 볼 수 있는데 라이센스를 먹지 않아요. 라이센스를 먹지 않아서 혹시 라이센스가 없을 때 웨이브 보고 싶다 그러면 nwave라고 명령어 쳐서 하시면 돼요. 네. 이거 쓰는 법이야 뭐 잘 쓰실 테니까 마커, 커서 마커 있죠? 예. 뭘 설명드려야 되나? 여기서는 딱히 이건 시그널 이름에서 그거 아세요? 시그널 이름에서 야, 오, 된 것 같기도 한데 희한하네. 시그널 이름에서요. 왜 굳이 안 찝힐까요? 이거 갖다가 여기 H 이게 안 되지? 이건 해줄 수 있지 않나? 그쵸? H 눌러볼게요. H 뭐 바뀐 거 보이시죠? 뭐가 생겼죠? 나중에 다시 찍어야겠다. 그죠? 이거 갖다가 지금 유튜브 올린다고 하면서 보지도 않는 걸 내가 올려가지고 지금 이걸 갖다가 보세요 해야 되나 이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제 생각이 이게 보면 하이라키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면 뭐뭐뭐뭐의 딱 봐도 차일드 2의 클락인 게 보이는 거예요. 차일드 2의 클락 이거는 다른 거에 이렇게 하이라키 그거 갖다가 H 누르면 왔다 갔다 보여요. 예. 네. 음, 여긴 딱히 뭐 어려운 게 없어서 넘어갈게요. 마커랑 포지션 뭐 이런 거야. 한쪽은 마커, 가운데 키 누르면 포지션 그죠? 예. 그래서 이 사이 간격을 볼 수 있고요. 간격인데 이 간격을 난 주파수로 보고 싶어. 프리퀀시로 바꾸면 되죠. 실제로 얘 클락으로 대볼까요? 클락을 갖다가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10메가네요. 그죠? 10메가고 그러니까 델타는 100 나노가 되겠죠? 네. 네. 시뮬레이션 리절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마이너스 dB dir로 불었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냥 제일 편한 게 뭐 아까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어떤 방법도 있었냐면 버디 버디 마이너스 ssf RTL.fsdb 이렇게 해도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dbdir로 부른 다음에 스키매틱 연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예. 지정해가지고 FSB는 또 여러분 또 여러 개 가지고 있을 거거든. 그 중에서 어떤 걸 갖다가 가지고 디벙할지는 그때그때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좋은 게 뭐냐면요. 음, FSDB를 갖다가 압축해놨어요. 너무 커가지고 압축해놨거든요. 여러분은 그거 갖다도 바로 읽을 수 있어요. 압축 풀지 않고. 예. 그리고 VCD 파일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심지어 VCD를 바꿔놓은 것 갖다가 압축도 해놨네. 그것도 열려요. 예. 음, FSDB를 여러 개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FSDB를 한 화면에 요 하나의 FSDB에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보면은 아 얘는 RTL.FSTV에 있는 ACC라는 시그널이에요. 그쵸? 얘는 게이트에 게이트.fsdb에 있는 ALU라는 시그널이고요. 그쵸? 다르죠? 서로 만들어진 게 다른 거예요. 그거 갖다가 한 화면 놔둘 수 있고 그거 갖다가 보려면 이거 갖다 이런 세팅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지금 요거는 오픈 오케이 불렀죠. 하나 더 부를게요. 오픈 게이트 있을 거 게이트.fstv 불렀어요. 그죠? 부르면은 요게 생겨오면서 어떤 걸로 지금 움직일래? 라고 보이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음. 마커에다가 색깔 칠해놓는 거 너무 편하죠. 해놓고 색깔이랑 칠해놓고 글자도 써놓는 거야. 글자가 퍼스트 라이트라고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왜냐 디버깅 할 때 이런 거 갖다가 해놓을 일이 많이 있어요. 야, 여긴 여기야. 나중에 이것만 찾으면 돼. 마커만. 다시. 왜냐면 웨이브폼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엄청 길잖아요. 그 중에 어디였지? 까먹는다고. 우리는 까먹어. 예. 그래서 이걸 라벨링을 해놓으면 좋다라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이건 뭐 간단한 건데 레딕 이게 이제 처음에는 헥사 데시말로 보여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게 바이너리로 볼 때가 편할 때가 있고 데시말로 볼 때가 편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떨 때는 스트링으로 봐야 편할 때가 있어요. 스트링 갖다가 표현했을 때는 아스키로 바꿔놔야 돼요. 아스키로 바꿔놓으면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아스키로 바뀌어서 표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변수에다가 스타트라는 변수를 해놨어요. 그 변수에다가 이 변수는 어레이가 크겠죠. 엄청난 글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거 갖다가 나는 얘를 언제 어느 뭘로 사용하냐면 디버깅 용도로 사용해요. 그래서 나는 어떤 태스크 들어갈 때마다 어떤 태스크 진입 이런 거 써놓고 태스크 아웃 이거 어떤 변수에다가 넣어놔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 갖다가 시뮬레이션 돌릴 때 내가 이 태스크에 들어갔는지 언제 나왔는지 난 이거 갖다 들어가라고 한 것 같은데 보면은 없어. 그 왜 안 들어갔는지 그거 갖다가 이제 순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그 스트링을 갖다가 해놓는데 그 스트링을 보려면 아스키로 바꿔놔야겠죠. 네. 옥타로 바꿔서 볼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내가 살면서 옥타는 바이너리는 가끔 봐. 헥사는 무조건 봐고 데시말 잘 보죠. 왜냐면 어떤 변수는 내 데시말로 줄 때가 있잖아. 근데 옥탈로 바꿔놓고 누가 디버깅 한다. 걸러야 돼, 그 사람은. 진짜로. 무섭다. 그죠? 생각만 해도. 네. 그리고 이건 또 뭐냐면, 음, 아까 버디 마이너스 플레이 기억나요? 버디.cmd 커맨드를 해놨어요. 난 그러고 싶진 않아. 근데 내가 찾은 파일들 있잖아요. 찾은 리스트들은 저장해 놔야 돼. 다음에 얘는 꼭 써야 돼. 어떻게 찾은 리스트인데 이름이 그거 같고 저거 같고 한 그 와중에 내가 리스트 해놔가지고 디버깅 할 수 있게 싹 해놓은 건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 누구한테 전달해줘서 야, 여기 이 시그널 좀 봐라고 할 때, 어? 할 때 그 시그널 이름 이거 쳐줘요? 어디에 있는 시그널, 어디에 있는 시그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시그널만 리스트만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 그죠? 그게 시그널 리스트예요. 세이브 시그널 파일, RC 파일 이름 있어요. RC 파일. 예, RC 파일 이름 지정해가지고 해놓으면 그게 저장이 돼요. 그리고 나서 리스트와 시그널 있죠. 들어가서 다시 부르면 그게 다시 싹 들어와요. 이건 진짜 디버깅 하는데 꼭 필요한 거고 언제 이게 유용한 걸 느끼냐면 갑자기 버디가 죽을 때 그렇죠 볼 때 알츠파이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꼭 언제 죽을지 몰라요. 버디가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한 10년 전에 이때만 해도 너무 잘 죽었어. 뭐 하면 죽고 막 그랬어. 죽는 포인트도 달라. 어떤 때 이거 하다 죽고 저건 저거 하다 죽고. 그래서 RC 파일을 갖다가 죽기 전에 꼭 만들어 놓는 습관을 가지기 바랍니다. 네. 그룹핑 하는 건 뺄게요. 네. 너무 당연한 거라. 아, 이거는 시그널들을 쫙 해놨잖아요. 너무 많아. 이 여기에서 볼 때 시그널이 너무 많아. 한 백 몇 개 돼. 그 중에서 나는 어떤 거 찾고 싶어. 찾아줘요? 안 찾지. 그래도 소트라도 해서 찾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거나 더 좋은 법 알려드릴까요? 다 지우고 새로 싹 넣는 거. 그러면 바로 거기 있잖아. 그죠? 예. 아무리 많이 밑에 어딘가 있겠지. 이 중에 어딘가 있겠지. 근데 어떻게 찾아? 못 찾으니까 다시 긁어다가 갖다 놓으면 바로 몇 개든 다시 생기니까. 예. 이거 시그널 찾는 거예요. 웨이브폼에서 시그널 찾기. 네. 시그널 찾기 22라는 거 갖다 찾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어떤 값이 논이라고 돼 있죠. 이걸 눌러보면 논도 있지만 뭐보다 크다, 작다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거보다 큰 값 찾는 거, 막 이런 거 할 때 이게 나와요. 시그널이 웨이브폼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텍스트로 좀 보고 싶어. 언제 어떤 값이 돼 있는지 눈으로 보고 싶은 거죠. 텍스트로. 이거 같은 경우는 리포트 만들 때도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다가 할 때 리포트를 뽑는 게 있어요. 예.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뭐 누르고 하는 거는 말씀 안 드려요. 예.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알아서 지금은 이걸 갖다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실행할 때는 항상 보면서 예. 다시 보면서 이거 만약에 리포트를 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이 그때 강의 어디 있었지? 책까지 가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기억할 것 같아요? 안 돼요. 다음에 또 할 땐 또 봐야 돼요. 어차피. 예? 여유 생각하지 마. 어차피. 예. 그리고 버디의 강력한 기능. 이제 이거는 진짜 버디가 두 개, 웨이폼이 두 개 떴어요. 이거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웨이폼을 두 개를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 뺐죠? 하나 지금 제가 어떻게 됐냐면 두 개를 뺐죠. 이렇게 놔둬서 이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거 갖다가 이제 싱크업 맞춰가지고 디버깅을 하는 거예요. 두 개는 달라요. 한 디자인에서 나왔지만 두 개는 결과가 달라요. 그러면은 이거 갖다 싱크업 맞추는데 지금 뭘 보여드린 거냐면 버디는 하나의 버디에서 나와야 돼요. 두 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약간 N 웨이브라고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얘도 한 웨이브 폼이 떠요. 그렇죠? 얘랑은 연동이 안 돼요. 거나 다른 버디 또 띄웠어. 버디 마이너스 DBDI 한 다음에 띄웠어. 예. 그런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N웨이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걔랑도 연동이 안 돼요. 하나의 버디에서 나온 애들끼리 그 어떤 FSB를 물려도 상관없어. 얘는 알아서 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알아서 해요. 근데 어쨌든 하나의 버디에서 띄워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요. 두 개를 갖다가 보면은 이게 딱 봐요. 여기서 틀리네? 시그널이 틀린 걸 봤죠? 틀린 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싱크업 맞아야 되잖아요. 싱크업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싱크업 하는 게 싱크 웨이브폼 뷰예요. 이거는 되게 많이 쓰는 거니까 한 번 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두 개를 난 띄웠어요. 띄웠고 얘는 현재 뭐로 돼 있냐면 게이트로 돼 있네요. 그죠? 나는 그래서 얘를 RTL을 부를게요.
이제 부를게요. 네. 하나에 띄울 수 있는데 나는 따로따로 띄운 거예요. 보통 이렇게 디버깅 할 때 편해요. 그리고 나서 아무거나 시그널 하나 가져올게요. 이렇게 ALU에 들어가는 뭐 인풋 값인가 봐요. 그죠? 일단 막 왔어요. 얘도 이렇게 가져왔어요. 됐어요. 됐어. 나는 여기를 보면은 얘랑 비교해보고 싶어. 그럼 얘도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잖아요. 얘가 움직일 때 나도 바뀔게 하는 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윈도우 올 싱크 셋업 해가지고 호리젠탈로 해주세요. 버티칼은 이 위아래까지 싱크를 맞추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우리가 리스트에 등록한 것도 다르고 할 수 있어서 그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편해요. 그거 갖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호리젠탈. 그 얘는 맞아 들어가요. 그 움직이면 여기서 움직이면 똑같이 따라가죠.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호리젠탈. 네. 이거는 어떤 시그널이 내가 지금 여기서 가져왔는데 게이트에는 있고 RT에는 없고 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뜬 거고요. 클로즈 일단 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잠깐만요. 호리젠탈 네. 같이 움직이죠. 이제 싱크 맞춰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게이트에서는 아무래도 뭔가 더 나타나겠죠. 그죠? 깔끔하게 안 움직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요까지 알았으면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이게 프리마리가 있어요. 프리마리 있는데 체인지 투 프리마리죠. 현재는 얘가 프리마리예요. 그래서 얘가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프리마리가 됐어요. 빨간 거 보이죠? 빨간 거가 프리마리. 그러니까 이 얘랑 어노테이션 되는 거 있잖아요. 스키매틱이나 이 코드가 어노테이션 되는 게 어떤 웨이브폼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여기다가 X를 갖다 어노테이션 시켜야 되는데 X 돼 있는데 요 값이 어노테이션 되는 거에 따라서 요는 게이트 RT는 어노테이션 됐을 때랑 얘랑 어노테이션 됐을 때랑 값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갖다가 어떤 걸 갖다 위주로 볼래? 라고 할 때 요 프리마리를 선택하는 거고요. 네. 같이 왔다 갔다 하니까 편하죠. 이거는 진짜 많이 쓰는 거라 보여드리는 거고 또 많이 쓰는 게 그냥 갖다 놨어. 갖다 난 다음에 나는 모르겠고 좀 컴페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제로 얘네끼리 좀 컴페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나는 컴페어 할 때는 윈도우 툴 웨이브폼 컴페어 있어요. 컴페어 할 때 옵션 먼저 선택해 주세요. 옵션에서 보면은 컴페어 XZ가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X가 틀린 거랑 Z가 틀린 거랑은 나 신경 안 쓸래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X가 나타난 걸 보거나 하이즈를 나타난 걸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갖다 켜는 게 좋아요. 어플라이 해놓고 오케이 해놓고 두 개를 갖다가 다시 컴페어 툴 F1 컴페어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컴페어 투 시그널, 뭐 셀렉티드 시그널 뭐 있는데 나는 셀렉트 했으니까 셀렉티드 시그널 할게요. 그러면은 11개가 틀려 라고 나오죠. 11개가 틀려. 11개가 어디가 틀려? 표시가 나요. 이렇게 티가 나요. 이렇게 어디가 틀린지가 이 티가 나요. 이렇게 여기서 이만큼 틀리구나 보이죠? 이렇게 티를 내줘요. 이렇게 이건 디버깅 할 때 이거 없이 디버깅 가능할까? 어? 이래서 버디 하나? 네, 여기는 뭐 하이로 떴는데 얘는 안 뜨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좀 봤어요. 예, 예, 그런 얘기고요. 이것도 색깔 칠할 수 있어요. 이것도 뭐냐면 요게 딱 봐도 데이터 칠이 얘를 갖다가 어, 데이터 칠이 어떤 값이 나오면 얘는 이거 저거 같아. 인스트럭션 같아. 그죠? 얘는 어드레스라는 뜻이고 얘는 클리어라는 뭐 그 뜻인 것 같아요. 그거 갖다가 어떤 값을 매핑 시킨 거죠. 얘는 04가 나오면 CLRA라고 바꾸고 빨간색 해줘.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디버깅 할 때 나는 빨간 거, 노란 거, 빨간 거, 노란 것만 나와야 돼. 근데 다른 색깔이 나왔어. 그럼 뭔가 잘못돼 있다는 거네. 그죠? 음.
이것도 포스. 우리는 포스를 무서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웨이브폼에선 특히 포스를 더 티를 내줘요. 포스가 돼 있으면 여기서 포스가 된 거는 여기는 포스야라고 실선으로 분홍색 실선 잘 보이게 해줘요. 뒷파짓은 이렇게 화살표로. 뒷파짓은 어떻게 다르다고 했죠? 그때만 딱 값쓰고 그냥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릴리즈 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포스는 릴리즈를 해줘. 하기 전까지는 강제로 어떤 값을 유지시켜주고 있잖아요. 그죠? 네. 딱 보이죠? 이거는 와, 포스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이는 웨이폼에는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FSB 디버그 해가지고 포스 찾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개인 레벨 시뮬레이션 할 때는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RTL 때부터 같이 있던 포스가 언젠가 살아나서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은 테스트 벤치에다가 개인 레벨에서는 돌아가지만 RTL에서는 안 돌아가서 RTL에서 뭔가 포스를 했을 수 있거든. 어? 그리고 이제 FS 심브의 스텝에다가 뭘 넣냐면 델타 포스는 이제 포스를 넣어야 이게 들어간 거예요. 예. 재미없는 건 아니죠? 아, 나 이거 다 편집하려면 다시 해야겠다. 예, 마음 편하게. 다시 어디까지 했지? 아니, FS 포스를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티가 나요. 예, 그런데 델타랑 글리치 0. 글리치 0은 뭐냐면 글리치 0은 글리치를 무한대로 찾아주라는 얘기예요. 표시를 해놔는 얘기예요. 글리치 잃으면 한 개만 델타도 마찬가지예요. 델타도 델타가 뒤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예. 글리치랑 비슷해요. 예, 델타 보여드릴게요. 예, 시퀀셜 뭐더라? 잘 모르겠네. 음, 예. 델타 사이클은 이거는 진짜 많이 쓸 아이템이에요. 여러분 그냥 뭐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델타라고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시퀀셜이나 델타랑 같은 뜻이다. 예, 시퀀셜이 뭐냐 했네. 여기서 보면 딱 봐도 S1, T2, T3, T4 있죠. 얘네들이 어때요? 동시에 움직이죠. 동시에 움직였어요. 동시에 움직여서 그러면 얘가 실제로 동시에 움직였지만 뭐가 먼저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거 갖다가 알려고 할 때가 델타예요. 이건 제로 타임이에요. 다 여기는 6050 나노예요. 6050 나노인데 먼저 T2가 움직이고 T3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캐리 모드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S1이 움직인 거예요. 그거 갖다가 순서를 알 수가 있어요. 음. 그거 할 때는 타임이 익스펜드 한다고 해서 봐야겠죠. 그래서 익스펜드 델타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 갖다가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시퀀스의 매트릭스 볼 수 있어요. 먼저 뭐가 움직이는지를 내가 선택한 시그널만 해가지고 이벤트 시퀀스를 갖다 보면 어떤 게 먼저 움직이는지가 보여요. 예. 참고로 요거는 VCS에서는 이게 돼요. VCS는 이게 되는데 델타가 된다는 거죠. 익스펜션 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엑슬리움에서 다른 회사 툴에서 받은 FSDB 파일은 이게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요건 돼요. 요건 돼요. 그리고 이거 글리치는 표시가 이렇게 빨갛게 돼요. 빨갛게 돼서 여기는 글리치가 있나 보다. 예, 글리치가 있나 보다라고 나타나요. 예. 보통 글리치는 언제 많이 생길까요? 레이스 컨디션일 때 하나의 어떤 레지스터 값을 코드창에서 두 개의
프로세스가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0으로 가라고, 하나는 1로 가라고 그러고, 그쵸? 그런데 동시에 딱 떠요. 동시에 있는데 A를 나는 어떤 프로세스는 A를 0으로 만들고 어떤 프로세스는 A를 1로 만들어요. 그러면 두 사이에 동시에 딱 이벤트가 트리거 됐어. 두 개 always 문 안에 어떤 그 이벤트 트리거하는 그 뭐냐 셀렉티비티 리스트가 있을 거잖아요. 셀렉티비티 리스트가 동시에 또 떴어 마침. 그럼 하나는 A를 0으로 만들고 하나는 B를 1로 만들어요. 그럼 어떤 게 먼저 움직일까요? 시뮬레이터는 어떤 게 먼저 움직여야 될까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뮬레이터마다 다를 수 있고 시뮬레이터 버전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컴파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똑같은 파일이지만 컴파일을 할 때 환경에 따라서 옵션이나 이런 거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이었어. 어떤 값이 0이었어. 동시에 떴는데 1로 만들어지는 게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0으로 만들어지는 게 늦게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글리치가 생기겠죠. 제로 타이밍에 0이었는데 1로 갔다 다시 바로 0으로 갈 거잖아요. 그죠? 이건 글리치예요. 이거 글리치를 디텍션 하려면 글리치 이걸 옵션을 써야 되고 그러면 아 얘가 0, 1로 갔다가 제가 0 간 거구나 알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0이었어요. 근데 0으로 만드는 게 먼저였어. 그 0으로 만졌다가 1 만드는 게 나중이야. 그러니까 얘는 1로 가겠죠. 그럼 우리는 아웃풋으로 볼 때 어떨 때는 왜 똑같은데 1로 되고 어떨 때는 0으로 되냐. 시뮬레이터가 잘못됐다.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글리치를 켜고 봤더니 여긴 글리치가 있었고 그 상황에서는 1로 만드는 게 먼저 떠서 0으로 가가지고 이게 마치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가끔 디버깅 하다 보면 두 개의 웨이폼을 하나를 갖다 시프트 해서 볼 때가 편할 때가 있어요. 나 인풋을 준 건 저쪽이야. 인풋을 준 건 저쪽인데 여기 아웃풋이랑 같아야 돼. 아웃풋은 이쪽에서 나와. 인풋을 쫙 밀어서 보면 편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나오는지. 그럴 때 이걸 쓰면 됩니다. 타임 시프트. 네. 그리고 또 편한 게 있는데 야 이거는 뭐 시뮬레이션 결과가 내가 원하는 시그널이 안 만들어진 거지. 뭐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산해서 다시 런 해봐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어차피 여러분이 만든 시그널은 그 전에 다른 시그널을 통해서 만들 거잖아요. 그거 갖다가 로지컬하게 먼저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놓고 똑같은 웨이브폼이 만들어지는지. 이건 로지컬 익스프레션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이 엔드 게이트 뭐 한 낫 붙이고 뭐 해갔더니 이게 만들어진 거야. 아, 요게 내가 원하는 거네? 그럼 요거대로 코드를 만들면 되는 거고. 아니네? 그럼 다시 만들어 보는 거죠. 네. 그런 거 갖다가 해볼 수 있어요. 네. 윈도우 싱크 하는 건 아까 해봤죠? 아까 호리젠탈. 네.